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평일의 시작인 월요일도 슬슬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즐거운 주말을 보내고 맞이하는 월요일은 항상 힘들기만 한데요. 오늘도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최근 코로나 확진자 수가 500명대를 유지하며 다시금 2.5단계로 격상이 되었는데 참 안타깝죠. 하루빨리 잠잠해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모두들 힘든 상황이겠지만 이럴수록 더욱 화이팅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남은 시간도 잘 보내시길 바라면서 월요일의 마무리는 과연 어떠한 소식들이 반겨주게 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암호화폐 거래소에 관한 소식들이 많이 나오지는 않았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그리 좋지 못한 소식이 나온 것 같습니다. 올해 초 우리나라 거래소에서 문제가 하나 발생을 했었는데 지난 4월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자전 거래를 통해 1천억 원대 사기극을 벌였다는 혐의가 있었던 코인빗 거래소에 관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네, 경찰의 경우는 코인빗 본사와 협력 업체, 경영진, 자택까지 압수수색하는 등 강도 높은 수사를 계속해오면서 코인빗은 정상적인 거래소 운영을 하지 못하겠죠. 이러한 악순환의 반복으로 투자자들의 피해가 크게 확산이 되었다는 주장이 계속이 되며 경찰 수사에 대한 규탄 집회가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인빗 피해 투자자들은 경찰 수사 규탄 집회를 벌였다고 합니다. 경찰의 장기 수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빗 투자 피해자들이 집단항의에 나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12월 4일 오후 2시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며 경찰의 부당 수사 피해를 더 이상 견딜 수 없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고 하는데요. 투자 피해자들의 경우는 계속되는 수사에도 사실상 드러난 범죄 사실이 없다고 언급을 하며 대표이사를 포함한 경영진들의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이 되었었는데요. 코인빗 관계자의 경우는 허위 자료를 제공한 전 직원과 협력업체 대표를 고발하는 등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다.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조속히 수사를 마무리해 줄 것을 기대한다 밝혔습니다. 이후 추가적인 소식이 한 가지 더 나왔습니다. 코인빗 운영진이 시세 조작 의혹으로 검찰에 송치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인빗 운영진은 시세 조작 의혹으로 기소 의견 송치를 됐다고 합니다. 경찰이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빗의 실소유주 최모 회장 등 3명을 사전작 기록 위장 및 사기 등 혐의로 입건을 해서 최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고 합니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5월까지 내부 계정끼리 코인을 사고 파는 방식으로 거래량을 부풀리고 시세를 폭등시켜 이득을 취했다는 의혹과 함께 장부상에서만 존재하는 돈으로 허위 입금 내역을 기재해 코인 거래량을 조작한 혐의도 받고 있는데요. 경찰을 시세 조작 자료를 지금 확보한 상태이지만 코인빗의 경우는 그러한 적이 없다 적극 부인 중인 것이죠. 암호화폐 투자자들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이러한 문제들이 터진 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최근 2020년도에 들어서 2년 전, 3년 전에 비해서 거래소 문제들이 훨씬 줄어든 것이 사실이지만 투자자의 자금에 관련된 문제들이기에 이러한 문제들은 암호화폐 시장의 가장 중요한 암호화폐 시장의 인식의 변화와 관련해서 아주 좋지 못한 소식이죠. 과연 어떠한 방향으로 흘러들어가게 될지는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겠습니다만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더욱 투명하고 보안을 강화해서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마음 놓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신규 투자자들이 이러한 상황에 직면을 하게 되면 암호화폐는 역시 투기다라는 색안경이 더욱 짙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 현재 암호화폐 시장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가려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상황 속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암호화폐 시장을 좋지 못한 시각으로 바라보는 인물들 또한 많은 것이 사실인데요. 그중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피터 시프입니다. 이 인물의 경우는 아들이 비트코인에 투자를 했다며 한탄을 했던 인물로 유명하죠. 이 인물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한마디 거들었는데 비트코인의 과거 성과가 앞으로의 성공을 보장하진 못한다고 합니다.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터 시프의 경우는 BTC 과거 성과가 성공을 보장하지 못한다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비트코인 비관론자이자 금투자 옹호론자인 피터 시프의 경우는 트위터를 통해서 BTC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이들은 최근 비트코인의 상승은 과거 비트코인을 기피한 주요 기관들이 이제는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기에 어쩔 수 없이 비트코인을 사들이기 때문이다 주장을 한 것인데 미래의 실패 가능성이 더 높다 언급을 한 것이죠.
항상 비트코인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언급하는 피터 시프의 언급을 보았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떡락무새라고 하는데요. 가격의 하락을 뜻하는 떡락과 같은 말을 반복하는 앵무새의 합성어로 항상 떨어질 것을 반복적으로 언급하는 인물들을 가리켜 떡락무새라고 하죠. 피터 시프의 비트코인 하락에 대한 근거들을 들어보게 되면은 이러이러한 근거로 하락할 것이다가 아닙니다. 무조건 떨어질 것이다 언급을 하고 있는데, 아마 비트코인이 10만 달러 하나로 1억 원에 도달한다고 해도 떨어질 것이다 언급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연 5년 뒤, 10년 뒤 암호화폐 시장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며 어느 정도 안정기에 들어갔을 때 어떠한 언급을 하게 될지 한번 같이 지켜보도록 하시죠. 현재 안 좋은 소식들도 간간히 나오지만 부정적인 소식들보단 긍정적인 소식들이 압도적으로 많이 나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암호화폐 시장의 긍정적인 펀더멘탈이 굳건하기 때문인데요. 비트코인의 가격과 상관관계가 높은 스테이블 코인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USDT 테더입니다. 2017년 말 2018년 초 암호화폐 시장의 초강세장 당시 테더의 기록적인 발행이 있었기에 테더의 발행이 비트코인의 상승을 이끈 것이 아니냐 하는 전문가들과 애널리스트들의 의견 또한 있는 상황이죠. 이러한 테더에서 엄청난 양이 발행이 되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USDT 테더는 1.5억 USDT를 신규 발행을 했습니다. 총 1.5억 USDT가 추가로 발행을 했다는 것인데, 테더와 비트파이넥스사가 통합을 하며 17년 말 당시 초강세장을 조작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 또한 있을 정도이죠. 심증은 있지만 물증이 없어 흐지부지 되고 있는 상황인데, 과연 이번에 1.5억 USDT 발행이 비트코인의 상승 동력에 도움이 되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관심도를 뛰어넘는 코인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시가총액 2위의 이더리움인데요. 현재 이더리움의 역대급 업데이트인 이더리움 2.0 업데이트가 임박을 하며 이더리움의 중단기 상승을 예측하는 투자자들이 많은 것일까요? 1개 이상의 이더리움을 보유하고 있는 주소의 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에 관한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 이더리움을 보유한 주소가 최고치로 상승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더리움을 최고 1개 이상 보유한 이더리움의 주소가 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하는데요. 글래스노드의 데이터에 따르면 그 수치는 현재 약 117만 개에 달한다고 하는데, 1 이더리움의 보유 주소의 상승은 올해 이더리움의 가격이 급등을 하며 매니아층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개인적으로도 이더리움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데요. 올해 비트코인과 비교를 해보더라도 가격의 상승률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이더리움 네트워크를 통해 수천 개의 알트코인이 만들어진 만큼 2.0 업데이트의 성공적 완수 여하에 따라서 비트코인의 가격을 넘을 수도 있다는 의견들이 나오는 만큼 성장 잠재력이 높은 코인이죠. 투자자분들의 포트폴리오에 개인적으로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적어도 20% 이상 차지하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망한다면 암호화폐 시장이 망한 거나 다름이 없다고 생각하기에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어느 정도는 차지해야 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코인 종목을 추천을 제가 하지는 않습니다만,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들고 있지 않고 암호화폐 시장에 투자를 한다는 것은 약간 어폐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절대 한 코인 몰빵 투자하지 마시고 분산 투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상황 속 얼마 전 비트코인의 가격이 내년 말 30만 달러까지 성장할 것이라 언급한 애널리스트가 있습니다. 바로 윌리 우인데요. 이 윌리 우의 경우는 알트코인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비트코인의 레버리지 수단이다 언급을 했습니다. 과연 어떠한 내용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암호화폐 유명 애널리스트 윌리 우의 경우는 이제 알트코인이 BTC, 비트코인의 레버리지 수단이다 언급을 했습니다. 유명 암호화폐 애널리스트 윌리 우의 경우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알트코인은 BTC의 레버리지 수단이다 언급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는 BTC가 보합세를 보이면 투자자들이 이내 실증을 느끼고 자금을 알트코인으로 옮긴다. 이는 알트코인의 상승세로 연결된다 언급을 하며 횡보 구간이 이어질 때 비트코인으로 이익을 낼 수 없기 때문이다 전했다고 합니다. 절대로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시는 건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개개인의 투자 철학이 다르기에 이래라 저래라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비트코인의 가격이 박스권에 있다고 해서 알트코인으로 옮기는 것은
단기적인 가격을 맞추겠다는 것이죠. 타이밍을 맞추겠다는 의미인데요. 절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떠한 사람도 가격이 단기적으로 올라갈지 내려갈지는 알 수 없습니다. 워렌 버핏, 조지 소로스, 레이 달리오 등 전설적인 투자자라고 불리우는 인물들 또한 가격을 절대로 맞출 수 없죠. 절대로 단기적인 가격을 예측하는 것보다 장기적인 시각으로 암호화폐 시장의 미래 가치를 보며 여유 자금으로 꾸준히 투자를 하시는 것이 건강한 투자 방식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나는 단타가 좋다, 샀다 팔았다 하는 게 마음에 든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드릴 말씀이 없죠. 부는 천천히 찾아옵니다. 암호화폐 시장의 미래 가치를 보며 절대로 대출받지 마시고 여유 자금으로 꾸준히 투자를 하시며 10년 뒤, 20년 뒤 얼마나 성장해 있을지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갬블러가 되지 마시고 인베스터가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비트코인이 탄생한 지 단 12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매일같이 나오는 리플 XRP에 관한 소식이 오늘도 또한 나왔습니다. 이제는 매일 안 보면 섭하기까지 한데 XRP의 경우는 12월 12일 스파크 토큰의 에어드랍이 예정되어 있죠. 수많은 거래소들이 투자자 유치를 위해 에어드랍 지원에 나서는 상황 속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 2위에 빛나는 코인베이스의 경우는 깜깜무소식이어서 의아했는데요. 드디어 코인베이스 또한 XRP의 에어드랍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인베이스는 플레어 네트워크의 스파크 토큰 에어드랍 지원을 드디어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코인베이스의 경우는 트위터를 통해서 스파크 에어드랍을 지원할 것임을 발표했다고 하는데, 코인베이스의 경우는 12월 12일 스냅샷 1에 자신의 계정에 리플 XRP를 보유한 고객들은 스파크 토큰을 받을 자격이 주어진다. 우리는 플레어 네트워크 출시 후 에어드랍을 배포할 계획이다.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코인베이스에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의 경우 자금을 옮겨야 하는 일이 없어져서 다행인 것 같은데, 다른 거래소에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에게는 조금 아쉽기도 한 소식이죠. 코인베이스가 지원하지 않았다면 스파크 토큰의 배분량이 다른 지원 거래소로 나누어져 1:1 비율 이상의 분배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언급이 되었는데 조금 아쉽지 않나 싶습니다. 현재 XRP의 에어드랍 날짜는 5일 정도 남았습니다. 과연 5일 후 XRP의 방향이 어떻게 진행이 되게 될지 궁금한데요. 에어드랍 후에도 하락하지 않고 가격을 지지하며 상승을 위한 에너지를 모으길 진심으로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